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송입니다. 이번 방송은 피지 조성이 인위적으로 가능할까? 과거 제 방송에 피지 조성의 허구, 피지 조성의 실체 등등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왜 이런 피지 조성하는 방법이 인위적으로 하는 거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실제로 인위적으로 가능할까? 일시적으로 가능은 해요. 일시적으로.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근본적으로 피부를 좋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방송은 과거의 피지조성의 허구, 피지조성의 실체에 관련된 제가 했던 방송을 보면 더 재밌을 거고요. 이것만 들어도 피지조성법이 얼마나 이제 좀 근거가 없는가, 그리고 인터넷 카더라 하는 어떤 떠돌아다니는 어떤 정보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의미가 없는가, 일반인들 사이에 입에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피지 때문에 걱정이 많은 분들, 어떤 여드름 때문에 걱정이 많은 분들, 어떤 화장품을 써야 되는가 등등 이런 걸 고민하던 분들은 이런 방송을 들으면 진짜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지 조성의 허구에 관한 얘기 첫 번째. 과거에도 제가 피지 조성의 허구 실체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왜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왜 너무나 일시적인가? 피지 조성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가? 실제로 피지 조성을 바꿀 수 있는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우선 피부의 정상적인 피지의 비율을 먼저 알아야겠죠. 첫 번째, 피부 표면에 있는 피지의 조성을 보면요, 우선 세라마이드가 대부분 5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25%, 유리지방산이 15%, 유리지방산이 프리패티 엑시드라고 하는 거죠. 이게 피부 표면의 약산성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 중에 하나고요. 피부 표면에서 만들어지는 유리지방산하고 이제 피지에서 분비돼서 만들어지는 유리지방산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7대 3을 유지하고 있고요. 피부 표면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유리지방산이 훨씬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요런 걸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90%가 되고 나머지 10%가 여러 가지 잡다한 지질들이 모여서 한 10%를 구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조성이 깨지게 되면 피부가 우선 손상됐다는 신호 중에 하나예요. 피부 장벽이 깨졌다, 손상됐다라는 걸 나타내는 신호고요.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피부 표면의 산도가 깨져요. 왜 산도가 깨지냐면 피부 표면의 산도를 유지하는 것 중에 프리패티 엑시드라는 역할도 중요하고, 나트륨 수소 안티포트라는 것도 중요하고, 락테이트라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실제 피부 표면의 산도를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되는데, 이 비율이 틀려지게 되면 그 산도가 깨지게 돼요. 그래서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우선 피부 표면의 산도가 깨져요. 산도가 깨진다는 건 대부분 약산성인 pH 5.0, 5.5에서 이제 알칼리에 가까운 피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6.5, 6.8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증식과 활성이 저하돼요. 피부 장벽이 일반적으로 손상이 되면 빨리 증식과 활성이 돼서 망가진 기전을 회복시켜 줘야 되는데, 피부 장벽이 장기적으로 손상이 되면 이 활동들이 저하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피지 조성의 불균형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정상화 시키려는데 정상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 피지 조성이 틀려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마다 다 다른 비율로 손상이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라마이드가 30%로 떨어지고 콜레스테롤이 20% 떨어지고 유리지방산이 10%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세라마이드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콜레스테롤이 20%, 유리지방산이 5%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부 표면의 산도가 깨지게 되면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이런 물질로 변환되는 과정들이 안 일어나게 돼요. 알칼리에서는 이런 물질이 안 일어나게 되고 오히려 피부의 장벽, 각질층이 탈락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런 어떤 피부 장벽에 손상이 왔을 때 피지 조성이 일정하게 다 비슷하게 비율로 맞춰서 손상이 되는 개념이 아니고, 다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르게 깨지기 때문에 피부 장벽, 어떤 피부 지질을, 피부 조성법, 피지 조성을 일정하게 정확한 건강한 피지 조성법으로 맞추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맞춤 화장품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대략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이 할 수 없다는 거 말고 또 다른 문제 어떤 게 생기겠어요? 볼까요? 아까 전에 뭐 어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콜레스테롤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세라마이드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유리지방산이 부족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부족해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어떤 퍼센트로 줄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상인 건강한 피지 조성으로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 불가능한 게 사람마다 그 조성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이 맞출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우리 피부는 피지가 계속 분비되고 있어요. 우리 몸에는 피지선에서 피지가 분비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얼굴 피부에 내 피부가 지성인지 건성인지 뭐 이렇게 체크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피부 중에 10 x 10cm 되는 크기에 3시간 동안 피지가 1mg이 나올 때 정상인 피부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계속 나오고 있는 피지를 일시적으로 화장품을 처발처발해서 그 부분의 피지 조성을 정상에 가깝게 바꾸는 한들 나오는 피지가 계속 있는데 그게 계속 정상화 되겠느냐 이거죠.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론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이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또 물어요. 나는 인터넷에 떠도는 피지 조성법 따라 했더니 콜레스테롤 잔뜩 들었는 걸로 얼굴에 처발처발 했더니 얼굴에 유분이 줄고 뭐 피지 알갱이까지 끼는 게 줄더라. 당연하죠. 왜? 콜레스테롤 자체가 얼굴에 끼는 피지를 녹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처발처발하면 당연히 녹고 그런 게 없어지는 게 유리하지만 그게 문제가 또 뭐예요? 모공은 피지가 녹았다 다시 차고 모공에 있던 피지가 녹았다 다시 차면서 그러면 뭐예요? 모공이 커졌다 작았다 탄력성이 소실돼서 모공이 오히려 벌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생겨요. 위험성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피지를 녹일 수 있는 성분이 많이 들은 수분 크림을 쓰면 얼굴에 클렌징 할 때 문제가 생겨요. 대부분의 콜레스테롤, 피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은 걸 쓰면 피지 조성법에 유리하다 그래서 피토스테롤 성분이 높은 것들을 권하기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피토스테롤 자체가 실제로 피지를 녹여요. 피지 연화제예요. 그래서 모공이 작아지고 피부 어떤 결이 좋아지고 좀 피부가 안정된 것 같이 보이지만 모공의 피지는 일정 분비가 되면 그걸 우리가 녹여서 없애지게 되면 시간이 2, 3일 안에 또 금방 차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쓰면 모공이 작아졌다 커졌다 하면 탄력성이 소실돼서 모공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피토스테롤을 써가지고 일시적으로 피부가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토스테롤은 알코올 그룹 성분의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얼굴을 클렌징 할 때 잘 닦이지 않아요. 그래서 알코올 그룹 계열의 또 클렌징을 써야 돼서 그게 불편해져요. 그래서 피부에 데미지를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간 제품을 썼을 때 피부에 오히려 자극이 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앞에서 하는 얘기들은 다 비슷비슷한데요. 결국 뭐예요? 피지는 계속 분비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피지 조성을 위해서 쓰는 화장품들은 일시적으로 바꿀 수 있어도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피부의 피지 조성이 얼추 이런 병변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특정한 어떤 성분이 부족하다. 이런 피부는 이런 게 부족하다. 얼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비율에 맞는 제품을 좀 쓰면 그나마 자기의 원래적인 정상적인 피지 조성과 가장 유사한 비율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악화되는 속도를 조금은 늦출 수 있지만 그것도 결국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피지는 계속 분비되고 있으니까. 피지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얼굴에 처발처발 한다고 해서 그게 조성법이 정상인 피지 조성을 유지한 채로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라마이드가 부족한 사람, 즉 세라마이드가 부족하면 스핑고신이라고 하는 항균 지질 자체도 좀 부족해지게 되는데 세라마이드가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유리지방산도 부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피부 표면의 산도가 깨지게 돼요. 일반적으로 세라마이드가 부족한 피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드름 환자의 피부 또는 아토피 환자의 피부가 세라마이드, 스핑고신이 많이 부족해요. 레벨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부족한 피부는 노인성 피부라고 해서 나이가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지질 수치가 전체적으로 감소되어 있는데 비율이 많이 틀려지는 것 중에 하나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떨어져요. 물론 나이가 들면 피지 분비가 확실히 많이 줄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피부에 기름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유리지방산이 부족해요. 그러면 보습제를 선택할 때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그 보습제에 나와 있는 성분을 보고 비율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대충 얘기를 해드리자면, 세라마이드가 부족한 피부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유리지방산의 비율이 3대 1대1 비율로 된 수분 크림을 쓰면 좋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부족한 경우는 앞에 말했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유리지방산의 비율이 1대 3대 1, 즉 콜레스테롤이 3으로 올라간 걸 쓰면 좋아요. 그 다음에 유리지방산이 부족한 피부, 즉 건성인 피부는 반대로 또 다르게 유리지방산의 비율이 3으로 올라간 거, 즉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유리지방산의 비율이 1대 1대 3인 제품을 쓰면 피부에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분크림을 바를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르는 양이 아니에요. 그 바르는 제품의 안에 지질의 조성 비지, 양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양은 최소한 표면에 막만 한번 살짝 입혀질 정도로 해주면 되고, 그거가 잠시 후에 일상생활 하다가 마르거나 피부가 건조함을 느끼면 또 살짝 막을 입힐 정도로만 살짝 발라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지, 처음부터 두껍게 처발처발 해갖고 찐덕찐덕하게 하면 피부가 오히려 악화돼요. 각질이 불기 때문에 피부의 조성에 문제가 오히려 생겨버려요. 절대로 두껍게 바르거나 너무 끈적거림이 느껴질 정도로 바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토피 환자에 대해서는 어때요? 아토피 환자들은 세라마이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습제를 이렇게 권할 때 어떤 걸 권해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프리패티 엑시드, 유리지방산의 비율이 3대 1대 1인 것을 가장 많이 권해요. 그러면 그나마 피부가 나빠지는 것을 조금 늦출 수 있어요. 피부의 조성비가 그렇게 발랐을 때 아까 말했던 50%, 25%, 15%의 비율에 가장 유사한 비율을 갖추게 돼 있어요. 그러면 조금 나빠지는 걸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이번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